bass louder. 예, 자,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1월 23일, 자, 저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이 이제 설 명절 연휴를 이제 시작하는 날이라서 오늘 저녁 방송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시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뭐, 예상을 했는데 지금 딱 열고 보니까 뭐, 예, 평소보다 인원수가 많이 적죠. 네. 뭐 이제 그 예상을 했던 건데 이제 왜 오늘 방송을 연다고 어제 또 말씀을 드렸고 그 약속을 지켰는데 왜 그러냐면 이 주식시장은 이제 우리나라는 쉬지만 다른 나라들 특히 이제 뭐 설 연휴를 쉬는 아시아 국가들도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 이쪽은 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설 연휴 동안에 이제 주식시장은 사실상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설 끝나고 나서 또 종목들이 또 이제 급하게 또 올라갈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통 이제 그 주식하시는 분들이 뭐 방송도 안 듣고 실제로 방송하시는 분도 거의 없고 이제 그러시는데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방송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 명절 끝나고 나서 이 개별주들이 좀 본격적으로 뽑을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뭐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지금 쭉 올라가다가 외국인들의 그 수급에 의해서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주춤해요. 그래서 다른 대형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쭉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게 올라가다가 이제 옆으로 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별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설 연휴 이후에 종목들이 이제 바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세력들은 그렇거든요. 개인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아니면 또는 개인들이 혼란한 틈을 타서 종목들을 급등을 많이 시킵니다. 예, 떡님알림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항상 설 연휴 전에 뭔가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열었어요. 여러분들 뭐 설 명절 뭐 4일 동안 쉬시는데 이제 한번 설 명절 쉬시면서 한번 생각들을 좀 해보시라고 오늘 좀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그 방송을 열었는데 오늘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이제 주식을 이제 그 수익 매도를 잘하는 방법 뭐 이렇게 얘기를 컨셉을 잡아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뭐 그 얘기도 하겠지만 설 이후에 이제 급등할 핵심 주도주를 좀 분석을 예상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급적이면 짧게 40분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죠. 처음 제 방송 듣는 분들은 40분이 짧아? 이러실 거예요. 짧죠. 보통은 50분, 뭐 1시간까지 할 때도 있으니까요.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방송은 길면 길수록 저는 힘들고 여러분들은 좋아요. 왜냐면 뭐 이제 무료 종목 추천 이런 거 안 하죠, 그죠? 네, 그런 건 안 하지만 핵심 주도주 그 다음에 시황 같은 거 정확하게 짚어드리니까 네,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시면 제 방송을 이제 무료 방송이죠. 네. 유료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시면 수익이 많이 나시고요. 네. 무료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시면 손실이 안 나요. 실제로 그래요. 네. 무료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시면 손실이 안 나고 물릴 일이 없어요. 손절할 일도 없고. 근데 이제 유료 방송을 이제 들으시면 수익이 많이 나시죠. 네. 아무튼 무료 방송 꾸준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일단은 이제 설 명절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뭐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끝났거나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네. 코스피 지수가 오늘 뭐 코스닥 지수 얼마 떨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상관없잖아요. 왜요? 오늘까지는 잊어버리시면 돼요. 내일, 그러니까 설 명절 끝나고 나서 정확히 28일이죠. 28일부터가 중요하니까 오늘 어제 것까지 오늘 것까지 말고 내일 거부터 내일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뭐
외국인 매매 동향 이런 거 다 치우고요. 네. 설 명절 이유만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별주 좋아하시니까 개별주 얘기만 해드릴게요. 아, 저는 대형주를 좋아하는데 왜 맨날 개별주만 얘기하십니까? 대형주 얘기도 좀 해달라 그러시면 뭐 댓글 달아주세요. 해드릴게요. 얼마든지 해드릴게요. 유튜브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댓글 달 수 있죠? 다르세요. 네. 제가 대형주 분석해달라고 하면 대형주 시황 잡아달라고 하면 제가 특집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거의 다 개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대형주도 자신 있어요. 자, 일단은 이제 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설 명절 전에는 대선주들이 급등을 합니다. 과거에는 설 명절 전에는 대선주들이 급등했어요. 특히 언제요? 언제 했을까요? 그렇죠. 총선은 4월 달에 있고 지방선거는 6월 달에 보통 하죠. 그죠? 옛날 대통령 선거는 12월 달이었고 지금은 이제 아마 5월 달로 바뀔 겁니다. 바뀌었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올해 4월 15일 날 총선이 있는데 총선이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총선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해야 돼요. 언제? 옛날에는 자, 제가 과거라는 단서를 붙이죠. 과거에는 설 명절 전에 보통 급등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설 명절 전에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랬죠. 근데 요번에 급등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중국 폐렴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데 하필이면 설 명절 직전에 급속도로 퍼진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좀 우리가 인식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뭐 중국 사람들이 좀 불결하다, 좀 이렇게 위생 개념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갖 더러운 질병은 거기서 다 전파되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그렇고, 그죠? 그것도 거기서 넘어왔잖아요, 이번에. 뭐 사스도 그렇고, 네. 옛날 조류독감도 사실은 거기서 넘어온 거거든요. 네. 거의 다음부터 안 좋은 거는 그쪽에서 많이 넘어옵니다. 이번에도 그런데 이게 이제 갑자기 터져버리니까 대선주들이 급등을 해야 되는데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주들은 이제 급등을 좀 미룬 겁니다. 왜냐면 이 중국 폐렴이 너무 이제 커지고 있고 중국이 2003년인가요? 15년 넘었는데 과거에 사스 아시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스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특히 홍콩 사람들이 이게 그런 두려움이 심한데 아무튼 이제 중국에서 퍼진 이 폐렴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래 설 명절 전에는 개별주 중에서 특히 대선주가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간 거죠. 세력은 매집을 해놨어요. 세력이 빠져나갔냐? 안 빠져나갔죠. 여러분 같은 빠져나가시겠어요? 네. 잠깐 급등을 미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이죠. 네, 호칭을 전 장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국 이 사람이 작년 9월달을 한번 볼게요. 작년 추석이 몇 월달이었죠? 9월 말이었나요? 10월달이었나요? 자, 보죠. 네, 작년 추석이 9월 12, 13, 14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추석이 굉장히 빨랐잖아요, 작년에. 그죠? 근데 작년 추석 전에도 이 대선주들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매집을 좀 해놨거든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갔냐면 조국 이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국을 뭐 반대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랑 이제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뭐 정치 방송 아니고 주식 방송이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저는 대선주, 개별주 여러분들 수익 내게 해드리려고 돈 벌게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네, 항상 내가 단서를 달아요. 이렇게 주의를 해야 돼요. 자, 아무튼 주식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선주를 매집을 좀 해놨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갔냐? 추석이 9월 12, 13, 14인데 8월 달부터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는데 온 나라가 시끄러웠잖아요. 왜 시끄러웠어요? 온갖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죠? 네,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아주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조국 이 사람한테 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제 정치를 하려고 이제 그 큰 꿈이 있으니까 뭐 법무장관까지 이제 가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보통 이제 이낙연 씨나 그 전에 유시민 씨, 황교안 씨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그 그냥 정치 그 뉴스만 틀면 다 조국 하루 종일 한 달, 두 달 이상을, 지금도 좀 그렇지만 그때 8, 9, 10, 한 11월 달까지는 계속 조국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대선주가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간 거예요. 원래는 추석 전에 급등을 했었어야 돼요. 세력이 준비를 해놨었거든요. 못 갔어요. 왜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냐면 주식과 관련돼서는 모든 관심을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황교안 씨라든지 뭐 유시민 씨 이런 게 갈 수 있었겠어요? 이낙연 씨께 어떻게 가요? 못 가는 거예요. 들다가 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조국 이 사람이 자 언제 사퇴를 했냐면 10월 14일 날 사퇴를 합니다. 10월 14일 날 사퇴를 하는데 자 그 전에 앞에서 이제 그 이낙연 관련주로 급등을 좀 했던 게 이월드예요. 여기 보시면 재작년이군요. 재작년에 한번 이렇게 급등했다가 쉬었다가 작년 5월 달에도 8월 달에도 급등을 했었어요. 이때는 조국 이 사람이 장관에 지명되기 한 전일 거야, 아마. 8월 한 9일인가 10일쯤에 아무튼 법무장관 지명됐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월드 여기에요. 그 이전 직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뭐 조용하다가 가면 갈수록 시끄러워졌죠. 그러니까 모든 관심을 조국 이 사람이 빨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 갈 준비를 좀 해놨던 것 같은데 음봉 맞고 못 가는 거예요. 버벅버벅.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조국이 가져가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법무장관에 지명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그 조국 관련주 몇 개 되지도 않았지만 그거 막 날라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월드가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막 투매라고 막 그랬어요. 이낙연주 갖고 있던 분들은 이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드디어 말이 좀 많았지만 10월 14일 날 법무장관에서 사퇴를 합니다. 10월 14일이 언제냐면 여기에요. 이월드가 기뻐가지고 7% 장중에 급등이 나옵니다. 재밌죠, 그죠? 네. 제가 웃으면서 방송하죠?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들으세요. 급등을 하는 거예요. 환호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야 되는데 방해자가 사라진 거예요.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 주식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네. 왜냐하면 또 조국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신났어요, 종목이. 그러더니 이틀 있다가 얼마 급등했어요? 11%까지 급등했어요. 신이 났어요. 와, 막 올라갑니다. 거래도 보이죠? 네. 그 세력들이 좋아가지고 또 올렸어요. 이틀 또 지나니까 또 급등해요. 10% 신났죠. 막 올라와요. 올라오긴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앞에 보니까 어라? 저항이 하나 있네요. 아이고, 이거는 좀 지워야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저항이 하나 보이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거래도 많아요.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올라오다가 조금 더 가다가 걸리니까 슬쩍 아이고, 어떻게 했어요?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눌렀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눌림목이죠. 조국 장관 이 사람이 전 장관이 사퇴하고 나니까 세력들이 신나가지고 막 올려놓고 한 2주인가요? 2주에서 3주 정도 되겠네요. 그죠? 한 2, 3주 동안 한 보름 정도 되겠어요? 보름 정도 이렇게 눌림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월드가 이낙연 관련주 중에서 가장 빠르게 상한가가 나옵니다. 언제요? 10월 29일 날. 조국 전 장관 사퇴하고 나서 딱 보름 있다가 상한가를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악고점을 깔끔하게 여기 있죠? 요거를 제껴버리죠. 이거는 뭐 한 거예요? 이거 제끼려고 눌림목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사퇴하고 나니까 신났어요. 그 다음부터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 방에서 이낙연 관련주로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났죠. 그 당시에 막 수익률 쭉 얘기해 드렸잖아요. 볼까요? 그때 수익 난 게 저희 방에서 남아산업 있죠? 남아산업이
보세요. 여기서 쫙 올라와서 이게 수익이 그때 80% 넘었어요. 네. 상한가치 급등해갖고 여기서 수익 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방향 언제 급등했어요? 11월 달에 11월 초에 급등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9월 전에 9월 그 12일 그때가 저기 뭐예요? 그 11, 12, 13, 14 이때가 추석이었거든요. 그 전후에 갔었어야 되는데 그때 보면 차트를 만들어놨어요? 안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어요. 보이잖아요. 누님 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뭐 이낙연 지지율 그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그러면서 지지율 조사 1위 그러면서 상한가 꽂으면서 여기서 갔으면 되는데 왜 못 갔다고요? 조국 이 사람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저 그때 진짜 좀 그랬어요. 나쁜 사람 왜요? 왜요? 종목이 못 가게 방해했잖아요. 이런 거 모르셨죠? 네. 근데 여기도 보시면 남아산업인데 자 보세요. 우리 회원들도 아마 내가 이 얘기 안 해드려서 모르셨을 거예요. 10월 14일이 언제예요? 여기잖아요. 종목이 좋아가지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누르고 있다가 9% 올라오고 막 그랬어요. 이월드가 들었다 놓을 때 이것도 같이 들었다 놓은 거예요. 이월드가 쭉 올라가는 거 보고 뒤에서 쫙 끌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남아산업만 수익 낸 게 아니고 남아토건도 수익이 많이 났죠. 네. 이것도 보시면 뭐 살짝 만들어 놨었어요. 언제요? 추석 전에. 기간이 그렇잖아요. 근데 못 간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사퇴하고 나니까 살짝 눌려있다가 쫙 끌고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보라티알이 이제 차트를 만들어 놨을까요? 만들어 놨었죠. 여기에서 바로 급등해도 상관은 없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뭐 법무부 장관 임명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시끄러우니까 눌러져 있다가 언제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갔어요? 요 지점이죠. 여기가 바닥이에요. 날짜가 언제예요? 10월 14일이잖아요. 요 지점. 그때부터 슥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수를 언제 했냐면 저희 방에서 여기서 샀어요. 요거 매수 날짜가 10월 21일이니까 조국 이 사람 사퇴하고 나서 잘됐다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뒤에 보라티아를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서 싹 분할 매도하고 나옵니다. 지금 차트를 만들어놨을까요? 안 만들어놨을까요? 괜찮아 보이네요. 지금 사실은 얘기는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제 이유가 뭐예요? 가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못 가고 뒤로 그러니까 연기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대선주가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추석 전에는 뭐가 터졌어요? 조국 사태. 설 명절 전에 이낙연 관련주, 황교안 관련주 지금 매집 되게 많이 돼 있습니다. 급등해야 되는데 급등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왜요? 중국 폐렴. 근데 하필이면 전 세계로 급속도로 번지고 있어요. 통제를 똑바로 안 해놔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그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국 이 사람은 사퇴를 하니까 종목들이 급등했죠. 그럼 중국 폐렴 이 관련주들은 그러면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한여름 될 때까지 계속 올라갈까요? 안 그렇습니다. 왜요? 테마주들이 지금 막 나와서 후발주도 급등하고 있는데 종목은요 과열되면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진짜 뭐 중국 폐렴으로 막 사람들이 막 픽픽 이렇게 쓰러져도요 테마주들이 특히 대장주들이 과열되면 못 가는 겁니다. 후발주자들이나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중국 폐렴이 관련된 거는 저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 2, 3개월 더 갈 것 같아요. 최소한 이 이슈가 2, 3개월은 더 가겠지만 종목이 2, 3개월 동안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 폐렴 관련주가 이런 식으로 쭉 급등을 하죠. 우리 오늘 모나리자하고 KM 수익 실현했는데 모나리자 볼까요? 모나리자 보면 엄청나게 올라왔죠. 수익이 80%가 넘었어요. 근데 이 거래량 터진 거 한번 보시겠어요? 거래량이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런 거래량이 최근 한 10년 동안에 아마 사상 최대일 겁니다. 터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게 터졌다고요 지금. 그래서 오늘 거의 다 팔았어요. 수익 80% 넘었고요. 매수 언제 했냐고요? 1월 14일날. 그러니까 열흘 안 됐죠? 수익이 금방 났어요. 근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만큼 급등한 종목이 여기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간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힘들겠죠. 그럼 뭐 하겠어요? 과열됐으니까 쉬어야죠. 쉰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음봉을 딱 때리면서 이렇게 쉴 수 있어요. 근데 쉴 거예요. 밑으로 막 이렇게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많이 간 종목들이 붕 떠 있어야 뒤에 후발주자들이 또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대장주 앞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요, 붕 떠 있어요. 그 후발주자들이 산발적으로 움직이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중국 패랑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긴 하겠지만 매일같이 올라가지 못하고 분명히 쉬어야 돼요. 과열이 되면 쉬어야 되는데 중국 패랑 관련주가 과열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과열이 엄청나게 지금 됐습니다. 과열되기 시작했어요. 이미 진행 중이에요. 그 종목이 과열되면 개인들이 여기다가 신용 넣고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단기 매매해서 들어와서 수익 내려고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 종목이 바로 가나요? 음봉 때린다고요.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단기 매매하러 들어온 사람은 속 터지는 거죠. 빨리 수익 내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안 산 후발주자들만 급등하고 있고. 자, 그분들 여기에 그러면 발이 묶여 있겠죠. 이게 세력들이 쓰는 전략이에요. 여기에다가 개인들의 발을 묶어놨어요. 그러면 세력들은 여기에서 같이 있을까요? 같이 발에 묶여가지고 뭐 2인 3각 경기하듯이 개인하고 세력하고 발에다가 이렇게 줄 묶어가지고 같이 우리는 하나야 그러면서 같이 뛰어다닐까요? 안 그렇죠. 개인들의 발만 서로 묶어놓고 세력들은 딴 데로 이동하겠죠. 이동했으니까 대량거래가 터질 거 아니에요. 그 세력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 열었어요. 다 설명절 떠나시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방송 열었다고요. 세력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이거 팔아고 삼성전자 갔을까요? 글쎄요. 오늘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일로 갔을까요? 외국인이나 세력이나 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새거, 낮은 거, 싼 거, 이거 좋아해요. 여기서 싸다는 얘기는 뭐 그냥 싸구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데 싼 거, 명품인데 싼 거를 찾아요. 가성비 따지는 그런 세력은 별로 없어요. 명품인데 싼 거를 찾아요. 아직 못 올라간 거, 바닥에 있는 걸 찾는다고요. 그게 누구겠어요? 아니, 대선주집 누구입니까? 오늘 대놓고 얘기하죠? 이거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대선주 들고 있는데 안 가요. 미치겠어요. 언제 가요? 막 이거 팔아야 되나요? 우리 회원들은 저한테 그런 거 안 물어보세요. 그냥 돈만 생기면 갔다가 막 종목 갖다가 그냥 다 사버려요. 계속 오죽하면 오늘 저희 방에 매도성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마이크 잡고 그랬어요. 현금 많이 생기셨다고 주식 사지 말고 기다리시라 그랬어요. 왜요? 설 끝나고 와서 또 좋은 종목들 많이 사드리려고요. 저희 방은 그러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안 간다고 발을 통통통통 구르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가는지도 몰라요. 그 도움 되시라고 3개월 전에 그때 추석이죠. 그 당시에 이제 조국 장관 그때 그 차트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죠? 왜 대선주가 그때 추석 전에 안 가고 추석 끝나고 나서 한 달 뒤에 갔는지. 조국 이 사람이 고집부인이라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본 거예요. 뭐 모르고 그랬겠죠. 뭐 알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럼 요번에는 이제 그 추석 전에는 조국이었고 지금은 누구냐? 중국 페렘이죠. 근데 페렘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열됐기 때문에 계속 못 가고 좀 쉬어야 됩니다. 후발주자들은 계속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큰 돈들이 어디로 가느냐? 대선주로 간다는 얘기예요. 낮은 곳으로 아직 안 간 쪽으로. 그러니까 대선주로 움직이는 걸 지금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눈에 레이더에 안 걸리게 낮은 포복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은밀하게. 절대로 안 보여요. 절대로 안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왜 안 가는 거야? 모나리자가 중국 패런 처음 터졌을 때 여기서 뭐 상한가 치면서 급등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천천히 올라오세요. 천천히 올라오다가 뭐 파로나 이런 것들 뭐 제일바이오 올라가다가 딱 꺾어지니까
그죠? 올라가다가 딱 꺾어지니까 자 이제 우리 차례다 그러면서 쫙 끌어올린 거예요. 앞에서 가던 이제 선발주자들이 주춤하니까 뒤에서 치고 나가는 거예요. 모나리자, KM 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50 같은 거 가다가 못 가고 버벅거리니까 뒤에서 확 치고 나가죠. 대선주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밑에서 이거 하고 있어요. 살살 낮은 포복하면 땅바닥에 딱 붙어서 개인들의 그 레이더에 안 걸리려고 이러고 있다고. 거래량이 이만큼 밖에 안 나와서 눈치를 못 채시는 거예요. 언제 눈치채는 줄 아세요? 이만큼 터져야 눈치를 채요.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을 때 들어오시면 그때는 수익이 안 나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셔야 된다고요? 대선주를 보시면 돼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는 꼭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제가 10월 달에 무슨 얘기 했는지 아세요? 미세먼지 관련주 사라고 그랬어요. 미세먼지 관련주 중에 가장 좋은 게 마스크라고 그랬어요. KM, 모나리자 이런 거 다 마스크주예요. 웰크론 그런 것들도 그렇고. 저희 방에서 선침해가 돼 있었고,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 중국 폐렴이 돌길래 1월 14일이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없는 분들 다 사라고 추천 나갔어요. 그래서 기존 회원들도 그렇고 늦게 들어오신 신규 회원들도 그렇고 다 수익 났어요. 어떤 회원분은 1월 14일날 오후에 들어왔거든요. 우리 순풍님인데 1월 14일 오전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못 샀다고 다음에는 또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유 들어와 계셨네요. 들어와 계신지 몰랐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걸 보셨으니까 이제 순풍님도 이제 매집을 앞으로 얼마나 더 잘하시겠습니까? 그죠? 네. 금방 올라가죠, 그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망설이시면 이런 거를 앞으로 많이 놓치신다고요. 무료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시면 손실이 안 나요. 근데 주식은 손실 안 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익 나려고 하는 거지. 망설이지 말고 빨리 들어오세요. 종목들이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작년 10월달, 11월달에 모나리자란다. 종목 얘기는 안 했으니까. 10월, 11월달에 미세먼지 관련주 제가 엄청나게 얘기 많이 했습니다. 왜요? 계절 수혜주 사시라고. 겨울 되면 독감 돌고 뭐 동물성 전염병 터지고 미세먼지 오지 않느냐? 이거는 반드시 가는 거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잖아요. 저는 수소차는 그렇게 세게 얘기 안 했는데 뭐 수소차도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미세먼지 관련주들 얘기 많이 했죠. 특히 계절 수혜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급등하고 있잖아요. 세력이랑 같이 선침해놨죠. 자, 그 다음에 뭐 11월 달에도 이제 10월 달에도 이낙연주 뭐 얘기 많이 했어요. 대선주. 근데 실제로 갔죠? 지금도 가장 최근에 강조 많이 한 게 뭐야? 그때는 또 삼성전자도 얘기 많이 했었죠? 네. 삼성전자 계속 갈 거라고. 계속 갔잖아요. 시황을 크게 틀리게 잡은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계속 뭐 얘기하고 있어요? 대선주 얘기하잖아요. 일관되게. 갑자기 중국 폐렴이 터지니까 우리 회원들 수익 내시라고 종목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추천한 거죠. 이거 말고도 그 단톡방이 있는데 단기 매매 하는 데인데요. 한 달에 비가 80만 원이에요. 거기도. 1년 결제, 라이브 1년 결제 하시면 무상으로 쓰게 해드리고. 거기서 나간 종목인데 여기서 나갔어요. 수익이 대충 계산해보세요. 2,200원 정도에 샀는데 어제 4,000원 위에까지 찍었어요. 수익률이 100%에서 조금 못 미치겠죠. 최소한 80에서 90%짜리 90%까지 급등했어요. 국제화품 거기서 나갔는데 여기 4,900원대에서 나갔습니다. 6,800원 찍었죠? 수익률 얼마겠어요? 계산해보세요. 단기간에 이렇게 나간다고요. 여기서 들었다 놨다 했던 것처럼 추석 끝나고 나서 법무부 장관 사퇴하고 나서 그 사람이 사퇴하고 나서 이월드 같은 거나 남아산업 같은 게 이걸 한 거예요. 이걸 해놓고 급등했거든요. 지금 중국 폐렴주도 그걸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먼저 매집이 잘 되는 게 누구냐? 대선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물린 게 있다 이러신 분들은 아니 현금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대선주를 사서 좀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 방에서 매도 사인이 되게 많이 나갔어요. 뭐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여태까지 매집해놨던 것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모나리자 오늘 여기 7,000원 아래에서 안철수 씨요? 네.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회원들한테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해 드렸는데, 그쪽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네네. 그래요. 옛날 써이전자만 얘기했었죠?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무튼 오늘 6,000원, 7,000원 약간 아래에서 팔았는데, 7,000원 아래에서 팔았는데도 수익률이 80%가 넘어요. 수익이 많이 났죠? 그 다음에 KM, 이것도 오늘 급등했는데, 수익이 또 많이 났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대형주 중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거든요. 여기 36,000원부터 그 다음에 여기 12월달에 이 자리 여기 4만원 4만원 초반에서 우리 회원들 거의 다 사셨어요. 대형주도 한 달 했죠 저희 방에서. 여기 사신 분들 수익률 한 40%, 여기서 사신 분들은 수익률 얼마겠어요? 한 25% 이상 나오겠죠, 그죠? 여기 사신 분들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왜 샀는지 12월달에 샀으니까. 대형주로 40%가 넘는 수익들을 오늘 좀 내셨어요. 좀 챙겼어요. 자, 이런 종목들을 오늘 왜 매도를 했느냐? 제가 현금, 그러니까 수익 매도 사인을 많이 냈다는 얘기는 현금을 많이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제가 현금을 이렇게 회원들 현금을 대량으로 만들어 드릴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조정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급등주 공략할 게 많을 때 그때 현금을 많이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은 조정을 대비해서 현금을 많이 만든 게 아니라 급등주 공략할 게 많아서 설 끝나고 나서 사드리려고, 이미 매집해 놓은 것도 있지만 이제 새롭게 나오는 또 신규 그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사드리려고 지금 현금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원들한테 마이크 잡고 그랬어요. 제발 현금 생겼다고 또 좋아가지고 종목 아무거나 막 다 사지 마라,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현금 들고 계시라고. 좋은 종목도 추천 나갈 거니까 기대하시면서 현금 들고 계시라 그랬어요. 2번, 3번, 4번 얘기했어요. 왜요? 아니 맞지 않습니까? 현금을 다 써버렸는데 혼자서 그냥 주식 다 사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바로 급등할 종목이 추천 나왔는데 현금 없어 못 사면 그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마이크 잡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뭐 설 끝나고 뭐 되겠어?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항상 훈련을 하는 그런 군인들처럼 여러분들도 언제 급등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항상 불안하니까 항상 조정에 대비하고 있어요. 그럼 돈 절대로 못 봅니다. 항상 급등에 대비하셔야 돼요. 그게 군인이에요. 그게 진짜 군인이죠. 그런 군인만이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 살아남으시려면 항상 훈련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폐렴 관련주들이 끝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급등한 것들은 이제 쭉 급등을 해서 이제 옆으로 이제 돌면서 이제 쉴 거고, 이제 그 후발주자들 있죠? 후발주자들이 산발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지금 벌써 그게 시작이 됐어요. 자, 보세요. 처음에 급등했던 게 뭐 파루 이런 거거든요. 한번 내 조금 잡아드릴게요. 파루가 초반에 이만큼 급등했어요. 뭐 얼마 안 올라왔어요. 70% 올라왔나? 그래요. 50% 조금 더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지금 버벅버벅 되죠? 버벅버벅 되니까 뒤에서 누가 가요? 모나리자 같은 게 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루가 꺾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딱 꺾이는 순간 대번 치고 나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상한가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근데 그거 얘기해 드리려고 얘기를 꺼냈는데, 파루나 아니면 이글벳 있죠? 이글벳 옛날에 많이 가던 이글벳 이런 거에서 상한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일바이오가 많이 간 것 같죠? 천만에요. 제일바이오가 차트로 봐서는 막 신고가 났으니까 되게 많이 간 것 같지만 상한가가 안 나왔어요. 조금 8,000원에서 한 11,000원까지 3,000원 정도 올라가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3일째 하락하고 있다고요. 음봉 맞고. 많이 간 게 아니에요. 상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나리자 같은 데 있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데 있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나리자가 휴지 파는 회사 아니었어요? 이러신 분도 있어요. 마스크도 팔아요. 꽤 오래됐어요. 개인들이 잘 모르는 천대시하는 요런 자리에서 상한가가 나온다고요. 제가 지지난주 방송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식을 우리 방에서 요런 데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한가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래 안 걸린다 그랬죠? 봐봐요. 금방 갔잖아요. 실제로 주식을 여기서 사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이런 자리에서, 이런 가격대에서. 그 다음에 KM도 상한가가 오늘 KM 상한가 가다 말았죠? 급등을 하죠? 그것도 대량거래 터졌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안 해보고 싶으세요? 네. 거래 없을 때 사서 진짜 이렇게 진짜 보지도 못했던 이런 대량 거래가 터질 때, 네? 여러분들 이럴 때 주식 한번 이렇게 주식 한번 안 해보고 싶으세요? 오늘 신고가 났어요. 사상 최고가. 5년 전에 메르스 터졌을 때 고점이 여기였거든요. 여기를 뚫어버렸어요. 이런 거 한번 안 해보고 싶으시냐고요. 들어오세요 저희 방으로. 저희는 급등한 데서 공략 안 해요. 급등 전에 사지. 이 종목도 매수가가 7,500원 전후예요. 가격대가 여기에요. 이건 미리 선침해 놨어요. 기존의 회원들. 미세먼지 관련주 마스크주라고 얘기 다 해드렸고. 우리 회원들 이거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 이건 이제 저희 방 종목은, 자, 일단 보여드렸고, 요거는 저희 방 종목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런 거죠. 바디텍 매드. 자, 상한가 나왔는데 상한가가 어디서 나와요? 이 미세먼지 저기 뭐야? 이거 폐렴 관련주거든요. 상한가가 어디서 나와요? 저 밑에 바닥에서 나오죠. 후발주자잖아요. 또 SD생명보험 뭐 상한가도 못 갔어요. 근데 대량거래 터져서 올라오죠. 급등이 어디서 나와요? 저 바닥에서 나오잖아요. 제일바이오나 이글벳처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 밑에서 나온다고요. 일양약품 12% 급등했거든요. 어디서 나와요? 차트가 바닥에서 나오죠. 제가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여기서 주식을 사야 된다. 진매트릭스 여기서 추천했어요. 이런 자리에서 미리 알고 있는 거잖아. 이제 이런 데서 급등 나온다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어서 이제 죽으라고 매매를 하시냐면 이글벳 이런 데 가서 매매하시는 거예요. 앞에 상한가 뭐 2개 갔으니까 점 나왔으니까 가지 않을까요? 선생님 이거 왜 안 가요? 왜 안 가죠? 저런 애들도 가는데 이거 왜 안 가죠?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우리 회원들한테 우리 유료원들 제가 오늘 이거 말씀드린다 그랬죠? 되게 간단해요.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대주주가 여기서 주식 팔았거든요. 실질적 대주주. 지금 대주주의 부모님. 그러니까 이제 왕회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회사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 주식을 팔았어요. 또 많이. 대주주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안 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대주주가 주식을 팔면 잘 못 가요. 그리고 이글벳도 그렇고 제일바이오도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뭐 자사주를 팔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고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데 가서 상한가도 못 먹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개인들이 혼자 하실 수 있을까요? 못해요. 특히 여기 유튜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은 빨리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괜히 아까운 시간 다 보내지 마시고, 특히 직장인분들 이런 데서 매매하시다가 맨날 이런 거 급락, 아니 이런 데서 또 가겠지 샀는데 급락해서 맨날 손해보시죠? 공짜 방송 그만 들으세요. 그거 독이에요. 차라리 아예 안 보는 게 도움된다고요. 공짜 방송 의존하지 마세요. 주식격언에 지금 제가 하는 방송도 공짜 방송이에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방송하고 있지만 제가 무슨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해드렸냐면 주식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나쁜 조언은 공짜다. 잘 한번 설 명절 동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아까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 방송 무료로 계속 들으시면 꾸준하게 들으시라니까요. 손실 안 나요. 근데 유료 방송을 들으시면 수익이 빨리 나죠. 그 차이입니다. 공부도 이제 많이 되시고요. 아무튼 지금 상한가가 폐렴 관련주들이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 저기 밑에서 나오고 있는 나노캠텍 이런 것들도 오늘 올라왔는데 차트 보세요. 네, 기가 막혀갖고 이거는 하나 이제 갖고 왔어요. 15% 급등했거든요. 오늘 장중 최대는 더 급등했겠지만 종가 기준으로 15% 급등했어요. 차트를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함부로 안 사죠. 무서워서. 이렇게 급락한 차트를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잠깐 들어가서 금방 하고 나오는 거예요. 다
대량 거래 터지죠. 뭐예요? 과열됐다는 거예요. 앞에서 많이 간 종목도 과열됐고, 이글벳은 못 갔죠. 뭐 제일바이오라든가 파르 보면은 앞에서 많이 간 것도 과열됐고, 밑에서 지금 후발주자들도 튀어 올라오는데 이 종목들도 대량 거래를 터뜨리는 거 보니까 과열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막 상한가 막 서너 개씩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보통 요러다가 말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폐렴 관련주가 끝났냐고요? 안 끝났어요. 계속해서 이런 자리에 있는 것들이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 거예요. 그러면 큰 돈은 아까 파루나 이렇게 뭐 모나리자처럼 뭐 100%씩 급등한 종목들은 거기에 있는 돈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가장 유력한 후보가 대선주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주무시지 말고 그런 쪽으로 빨리 가셔서 설 명절 이후에는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돈이 어디로 갔느냐. 저희 방은 이낙연 씨, 황교안 씨,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대선주들도 매집을 정말 잘 해놨고요. 11월 달에도 수익 많이 내놨는데 그 뒤에도 매집을 정말 잘 해놨어요. 근데 좀 더 사드리고 싶어서 오늘 현금을 많이 만들어 드렸어요. 수익 내고 싶으시면 우리 방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제가 세력이면은 뭐 세력이 어떻게 될지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제가 어떻게 100%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세력이라면 설 명절 끝나자마자 바로 날려버릴 것 같아요. 종목을 위로 급등시킬 것 같아요. 왜요? 개인들 정신 혼란스럽게 만들게 갑자기 그냥 상한가 치면서 막 날려버릴 것 같아요. 제가 세력이라면 그래요. 근데 뭐 설 명절 끝나고 직후일 수도 있고 뭐 하루 뒤일 수도 있고 뭐 일주일 뒤일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세력들이 조국 전 장관 그 사람 사퇴하고 나서 차트를 만들어놨던 그때 있죠? 그때랑 지금이랑 차트가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알았어요. 내가 다 잘 알았으니까 대선주 내가 네이버한테 검색해서 내가 찾아서 알아서 할게요. 한번 해보세요. 뭐 사시겠어요? 검색하시면 네이버가 저도 네이버 이용 잘하거든요. 근데 뭐 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글벳 같은 걸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앞에서 급등 많이 한 게 대장주라고 착각하시니까요. 아까 보여드렸죠? 지금 내가 40분만 방송하려다가 왜 더 하는 줄 아세요? 이런 데서 급등이 안 나와요. 사람들이 관심 없는데 거기서 급등 나온다니까요. 우리 방에서 오늘 80% 수익, 85%죠? 수익난 모나리자 보세요. 아까 보여드렸죠? 거래가 없잖아요. 이걸 보시라고. 어제 우리 회원들은 KM이 모나리자처럼 급등 나올 거 알고 계셨어요. 이게 장중조정이라고 어제 얘기했었죠? 이게 나오고 나서 상한가 나왔다고. 제가 어제 방송 말미에 그랬잖아요. 모나리자 상한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놨던 이 캔들이랑 똑같은 게 지금 우리 방에 하나 있다고. 상한가 나오기 전에 이 캔들 나왔잖아요. 이거랑 똑같이 생긴 게 하나 있다. 이게 누구였는지 아세요? 어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안되겠다. 이거 우리 회원들한테만 내일 얘기해드려야 되겠다. 그게 KM이에요. KM 보시면 아까 모나리자 그 캔들하고 요거하고 똑같은 캔들이에요. 분차트 분석해보시면 놀랄 겁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상한가 직전까지 급등한 거예요. 27%까지. 세력이 감아 쥐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력이 감아 쥐인 캔들이에요. 이게.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것까지 다 배울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큰돈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이미 대선주에 있어요. 큰돈이 잠깐 이제 폐렴 그게 퍼지니까 세력들이 잠깐 출장 나왔던 거예요. 중국 폐렴 관련주로 다시 어디로 가요? 대선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절대 수익이 안 나십니다.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특히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시지 말고 빨리 들어오세요. 유튜브 쪽에서 저희 방 가입하신 분들 지금 다 재연장 하시고 계속해서 지금 수익 내고 계십니다. 그죠? 가츠가츠님도 저희 방 회원이신데 네, 열심히 지금 수익 내고 계세요. 아무튼 여러분들 들어와서 같이 하세요. 혼자 하시면 위장병만 생기세요. 아까 참 그리고 우리 떡잎마을님이 안철수 쪽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안철수 관련주 중에 써니전자 저희 방에서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자, 요 얘기해드리고 마칠게요. 제 방송을 매일 꾸준하게 들어오시고 또 인사도 항상 하시길래 원래는 저기 무료 회원이 무방 회원이 이제 뭐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안 해드려요. 바빠서. 근데 이분은 이제 항상
들어오시고 또 인사도 항상 하셔서 제가 감사해서 설명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방송 들어오시면 인사 좀 하세요, 다들. 인사 무방회원들도 인사 자꾸 하시면 제가 네, 또 친절하게 또 질문하시면 답변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써니전자가 안철수 관련주인데 제가 그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얘기 많이 했었죠. 저희 방에서 여기서 팔았다, 팔고 나갔다 그랬죠. 조금 더 올라가도 난 상관이 없다, 팔고 다른 데로 갔다. 어디로 갔겠어요? 이낙연 관련주는 아니면 이때부터 중국 폐렴 관련주를 샀겠죠. 근데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이 자 캔들로 보면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제가 주식을 쭉 하면서 대선주를 저도 좋아해서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 회원들한테 한 얘기 이미 다 얘기해놨어요. 이거 금방 나올 거라고 얘기를 미리 해드렸죠. 왜냐하면 소름사 불공님 어서오세요. 네. 이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랬어요. 안철수 씨가 해외에 있죠. 해외에 있다가 이제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19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귀국한다고 그게 다 이제 알려졌죠. 네. 알려지고 나니까 정확하게 그때부터 이렇게 하락하더라고요. 조금씩. 근데 여기에서 이게 금요일날이었어요. 안철수 씨는 일요일날 오고. 제가 경험이 많은데요. 예전에 반기문 씨 테마주를 5년 전, 6년 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해외에 계셨죠. 왜냐면 유엔 사무총장이셨으니까. 그분이 해외에 계실 때 거의 해외에 계시고 국내는 거의 안 오셨어요. 바쁘시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귀국을 할 때, 귀국하기 전과 우리나라 왔을 때 그때 그 대선 움직임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인천공항 해외 대선 주자가 대선 후보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분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인천공항이죠. 거의 인천공항으로 들어오시는데 인천공항에 발을 내리기 전에 파는 게 상책이다 그랬어요. 우리 회원들 맞죠? 그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인천공항에 내리기 전에 파는 게 상책이다 그랬어요. 왜냐면 항상 그 뒤에 뭐 매번 100% 그런 건 아닌데 거의 음봉 나옵니다. 그리고 해외에다가 들어오시면요 거기서 뭐 센 얘기 안 해요. 다 어정쩡하게 얘기하지.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한 몸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죠?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해요. 앞으로 국민들께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뭐 보통 그런 얘기합니다.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선 출마하실 건가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합니다. 맞죠, 그죠? 급등 나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되게 하락해요. 떡잎마을님 답변 됐죠? 네. 우리 회원들한테는 혹시라도 회원들이 또 살까봐 제가 여기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었어요. 이미 다 팔았지만 얘기를 쭉 해드렸어요. 제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수도 없이 해봤거든요. 공항을 나갈 때, 공항을 들어올 때, 해외 나가서 무슨 일을 할 때 거의 대충 다 압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많이 해봐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주식으로 이제 수익을 편안하게 내시려면 그렇죠. 들어오세요, 빨리. 그게 여러분들 수익을 편안하게 빨리 내실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원래 회원가입하라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자꾸 얘기하죠. 왜요? 자신 있으니까요. 목소리에 자신감이 느껴지시죠?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우리 회원들 매집해 놓은 종목들 있죠? 앞으로 모나리자처럼 이제 급등할 종목들 지금 쫙 깔아놨어요. 우리 회원들. 더 사드리고 싶어서 현금도 오늘 많이 만들어 드렸어요. 그분들 매수하시라고 다음 주 추석 끝나면 바로 이제 매수사인 나가겠죠. 현금 들고 있는 분들 많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와서 같이 사시면 돼요. 네. 설 명절 때 다 가입하세요. 그러시면 설 명절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바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 메일 주소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뭐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설 명절 때라도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네, 남겨드릴게요. 예, 여기 순풍아브로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항상 그렇게 그 말씀들을 정치인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또 여러분들 그 설 명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예요. 지금 딱 9시네요, 그죠? 네, 40분 정도 진행하려고 했는데 딱 50분 진행했네요. 네. 여러분들 아무튼 설 명절 지금 어딘가로 이제 다 이동들을 하고 계실 텐데 설 명절 연휴 4일 동안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설 명절 끝나고 와서는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마초맨님도 감사합니다. 마초맨님도 또 빨리 뵈야죠, 그죠? 네, 잘 되실 겁니다, 마초맨님도.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설 명절 마치고 와서 또 연락드려 저기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검 숭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